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 4계절의 경계는 명확한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마디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계절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어느덧 여름이 확실히 지난 것 같기도 하고 가을인가 아닌가 하면서 그럴 때가 한절기죠. 요즘도 날씨의 변덕이 심합니다. 물론 확실히 가을이 온 것 같기는 하고요. 오늘 다시 또 비가 옵니다. 주식시장도 매번 변덕이 심하고 좋은 거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헷갈림이다마는 확실히 1년이라는 마디로 놓고 본다면 좀 경계가 확실히 좀 보였고 느낌이 마디로는 좀 굵직하게 선이 굵직하게 좀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메인 주력 종목에 대한 주제를 오늘도 다시 그 고민을 던지면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속 제가 메인 이런 주제를 한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쪽으로 되겠죠? 네. 그런 이유는 잠깐만요. 이게 오랜만에 녹음 이쪽을 보고 이쪽으로 하는 거 맞죠? 네.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주제를 던지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1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계획, 그러니까 매일 사실 일희일비하고 시세를 쫓고 변덕적인 상황에 그냥 대응만 하다 보면 뭔가 자기가 중심을 못 잡고, 근데 그러면서도 정말 잘 시장의 흐름을 잘 서핑하듯이 타서 잘 수익을 나면 좋은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8월 장에 또 많이 이렇게 지금 깨진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조금 살아납니다. 오늘도 지수는 좀 누르지만 어쨌든 약간 하반기 지금 가을이 오면서 약간의 그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실히 오늘도 시장이 조정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게 가나 하면서 조금만 이슈가 있으면 튀어오르는 장이 다시 그 분위기가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좀 중심을 한번 또 잡고 나가보고자 한번 그 주제를 다시 한번 던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장 끝나고 나스닥 선물이랑 분위기는 좋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보다는 지금 어제 조정이 좀 컸던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선물 지수, 특히 니케이 지수, 니케이 선물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3.16% 이게 맞나? 중국 이런 쪽에 반응이 되게 큽니다. 지금 선물 기준에서 보면 확실히 그 이머징 쪽의 선물이나 유럽 쪽, 미국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더 강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는 숨을 골랐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특히 미국 대비 지금 스프레드가 벌어있는 쪽으로 어떤 상승들이 이어가는 마디가 왔으면 좋겠다. 한 1, 2주라도. 그러면서 갭이 메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습니다. 미국장은 이제 내일 월요일날 휴장입니다. 미국장이 미국장 휴장 이유가 노동절 연휴로 미국장이 휴장되고, 미국 하루 쉬어주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다. 요거 한번 보고 갈라 했지. 자. 명대사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지금 비공개로 전화했지만 어제 메인을 밥, 배우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는데, 밥은 먹고 다니냐? 송강호의 어떤 멘트처럼 여러분들은 그 밥이 있나? 본인한테 정말 이건 밥이다. 진짜
할 만한 본인이 생각하는 주력 종목이 있나 이런 거고, 주력 종목이 있냐 아니냐도 묻고 싶고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주력 정도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거여야 돼요. 주력 정도 되려면 와, 이거 지금 비록 주력이라고 할 만한 지금 뭐 비중을 싣거나 뭐 이렇게 뭐 중장기로 지금 끌고 오고 있는 주식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게 주력이다, 예를 들면 지금 제 후배들이랑 얘기하면서 막 종목이 많대요. 막 10개. 그래서 뭐 고민이고 뭐 이렇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는 앞으로 주식을 어떤 식으로 이제 계획을 풀어나갈 건지를 이제 물어보면서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저 지금은 제가 포트가 좀 이렇게 뭐 분산이 돼 있는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아직 비중은 적지만 뭐 다른 게 좀 물려 있어서 다른 것들이 좀 회복되거나, 그리고 매달 월급 받아서 들어오는 돈은 무언가 지금 아직 비중은 작지만 그 주식을 좀 집중적으로 좀 모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방향은 확실히 섰더라고요. 아직 그게 메인의 비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지금 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력이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빠지더라도 와, 이거 좀 어디 돈 좀 없을까? 뭐 좀 더 좀 사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들이 오히려 들어야 되는, 불안함보다는 하여튼 그런 마음들이 좀 들어가 있는, 확신이 이제 그만큼 있는 주식이 주력이 이야 되는 건데, 한번 살짝 제가 한번 주력 종목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조금 고민을, 제가 생각하는 5가지 한번 기준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주력 종목이라고 하면 기업은 이문을 남기고 기업은 돈을 버는 어떤 단위예요. 그러니까 뭐 법인이죠. 그러니까 하나 유기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돈을 잘 벌거나, 지금도 잘 벌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은 못 벌지만 앞으로 확실하게 벌 회사 정도는 주력, 그러니까 돈을, 현금 창출 능력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 2차전지 쪽이나 뭐 LNF 이런 주식들이 지금은 멀티플이 안 나와도, 야,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뭐 메타버스 쪽으로 얘기하면 뭐 야, 이건 네이버가 뭐 이제 키우는 애인데, 뭐 아니면 야, 이거는, 그리고 이런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아니면 옛날에 저기 바이브 컴퍼니처럼 카카오의 뭐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못 벌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미래에는 무조건 확실히 벌어, 이런. 그러니까 이게 뉴스 좀 나오고 뜰까, 이런 기준은 좀 모호하고요. 여러분들 본인의 어떤 확신이든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던, 돈을 지금 잘 벌고 있거나, 어쨌든 이게 좀 더 심플하죠. 지금도 좀 잘 벌고 이렇게 계속 잘 버는 게 이어가고, 여기서 또 신사업도 잘 되면 더 잘 벌 것 같은 회사,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지금은 못 버는데 미래에는 확실히 벌 것 같다, 이런 것은 이제 자기 확신과 뭐 2차전지 이런 진짜 대세 테마, 대세적인 시장이 열리는데 굉장히 큰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회사,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아무튼 어떤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기업의 사업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니까 돈을 벌 만한 회사, 이 기준으로 좀 고민을 압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이거 한번 뜰까 뭐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뜰까 말까 뭐 이런 거는. 네,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확실히 맥락은 다르죠. 두 번째, 이제 시장과의 소통을 잡았어요. 주력 종목이 되려면 내가 이제 약간 주력이라고 하면, 물론 샀다가 몇 개월 안에 내 목표가, 주력이라고 하면 보통은 최소 30%에서 뭐 최대 2-3배 정도까지는 내가 수익을 좀 많이 담아서 수익을 내겠다 할 정도는 돼야지 주력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주력이라는 게 뭐 사자마자 사실 바로 올라가주면 너무 좋겠지만, 뭐 6개월,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결국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 주식인데, 그런 주식이 돼야지 내가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계속 모아가고 싸지면. 그러려면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의 정책, 그러니까 시장과 소통을 좀 계속 해주고, 좀 뉴스도 좀 내보내고, 뭐 배당도 좀 주고, 그 다음에
혼자 외로운, 특히 소외받기 시작하면, 뭐 올라가면 다들 얘기하니까 뭐 나도 즐거운데, 소외받기 시작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뭐 커버해주는 주식이면 아무래도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니까 빠지거나 오르거나 내가 좀 그러니까 힘있게 갖고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 시장과의 연결고리들도 좀 있고 이렇게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특히 주린이들이 좀 이렇게 엉덩이 무겁게 확신을 가지고 끌고 가기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건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필터링을 생각해 보세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근데 주력될 종목 많은데 한번 필터링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지는 데 있어서 제가 기준을 한번 가죠. 그 다음에 이거 3번은 굉장히 심리적이고 직관적인 영역인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종목 얘기 몇 개 하려 했는데 요것만 해도 진짜 이게 시장의 지금 기대감, 기대치가 크게 반영돼 있냐 작냐, 이게 5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미 시장의 기대감, 그러니까 이거 지표로 얘기하면 주변에 한 10명 정도 한데 얘기해도 주식하는 사람 뭐 5명 이상은 알고 있고도 좋게 생각하느냐 아니냐가 약간 기준이, 기대감이 높냐 아니냐 뭐 대충 중간에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시장의 지금 기대감이 분명히 낮은 주식에 낮은 거는 그만큼 낮기 때문에 뭐 그게 갑자기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갑자기 반전된다라는 것이 이벤트적인 거니까 그게 오히려 단기적 관점에서 뭔가 반전된다 이러기는 좀 드라마틱하기니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시장의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데 그 밑에 기대감이 낮아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그게 지금 뭔가 좋아지고 있다 이러면 향후 그게 진짜 회사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연결고리가 강하게 됐을 때는 어떤 더 짜릿한 상승의 어떤 맛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시장의 기대감이 이미 높다고 하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기 때문에 내일 모레는 그 흐름들을, 지금의 흐름을 더 이어갈 수는 있지만 기대감이 높은 그 측면이 계속 더 자극적인 상황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만 그 상황에서 어긋나도 이렇게 좀 쉽게 사실 무너질 수도 있는, 지금 특히 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멘탈이 그렇게 강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3번의 요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전략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미 시장의 기대감이 높고 잘 가고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차한다면 조금 올랐을 때 뭐 수익을 조금 실현해 간다든지, 아니면 더 민감하게 보고 시장의 분위기가, 판도가 바뀌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매도 원칙을 잘 갖고야 되고, 시장의 기대감이 좀 작다라고 하면 당장 이 소외감은 이어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 한 좀 길게 1, 2년을 본다면 조금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작지만 정말 좋은 종목에 씨를 뿌리는 것이 더 좀 높이 성장할 수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을 갖느냐,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느냐도 있고, 지금 시장의 어떤 기대감의 측면에서 약간 저평가되어 있느냐, 고평가되어 있는 거냐, 멀티플 측면이 아니라 이런 이제 3번의 영역들, 오히려 3번 이런 것들을 약간 판단하고 기준을 갖고 가기가 좀 더 어려워요. 조금 모호하니까. 네 번째, 이제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이제 내가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떨지를 내가 잘 모르는데, 과거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힘들었을 때 이 기업은 뭐 돈을 어떻게 잘 계속 그때도 벌었는지, 뭐 아니면 정말 작년에 코로나 때 자사주 매수 막 같은 것도 좀 해주는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쨌든 메인으로 내가 가지고 갈 주식은 이 위기관리 능력도 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재무제표, 잡주, 테마주 이런 것들이 과연 위기관리 능력이 그렇게 크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은 단기로만 접근해야지 메인으로 끌고 갈 주식은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5번째 중요한데, 내가 확실히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시장에 여러분들이 종목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확실히 이해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누가 좋다고 하고 그냥 가는 것 같으니까, 주변에는 또 그런 주식으로 다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도 사실은 이게 물리더라도
사실 소외감이 너무 싫어서 그냥 일단 좀 사보는 거야. 그러고 나면 그렇게 사면 많이도 못 사고, 그러고 나면 또 조금 오르면 아예 더 사지도 못하고 냅두든지, 진짜. 아니면 조금 오르면 또 팔아버리든가. 아니면 조금 또 그렇게 생각하고 샀는데 빠지거나 하면 또 약간 불안하고 이러니까 또 본전되면 팔거나 조금 먹고 팔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면, 종목 수가 많아지고, 근데 크게 수익 내기가 좀 힘듭니다. 분명한 거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주식이어야 되고, 아니면 지금 이해를 불용 못하고 있더라도 충분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기업이어야지만 즐기면서 깊이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메인이 될 만한 주식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심플하고 내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 쪽으로 좀 더 메인을 잡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5가지 정도 기준을 아무튼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에 대한 고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학습 또 몇 가지 이제 몇 시간 얼마나 지났냐? 네. 16분. 야, 이게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지난 제가 지금 비공개된 주말 라방을 보니까 미스터 블루 여쭤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던데, 오늘 수요일날 또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탐방 얘기는 하겠지만, 요거 한번 보시면 키다리 스튜디오가 이제 중국의 틱톡에 500억을 투자받아가 오늘 좀 급등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저런 분위기가 또 웹툰에 약간은 또 전체적인 약간 훈풍 이런 분위기들을 좀 만드는 것 같고, 물론 이렇게 크게 윗골이 좀 달렸지만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엄청납니다. 거의 약간 600억 700억까지 가다가 지금은 한 6천억 정도인데, 연간 매출액이 455억에 영업이익 46억 정도가 지금 하이 찍었을 텐데, 요 정도 규모로만 보면 미스터 블루의 웹툰 사업, 웹툰 쪽보다 조금 매출이 작습니다. 근데 요것만 갖고 키다리 스튜디오가 지금 저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는데, 어쨌든 미스터 블루는 또 자체적인 플랫폼도 있고요. 미스터 블루가 몇 가지 좀 재미있는, 그리고 어쨌든 요런 분위기가 또 미스터 블루한테는 훈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 DP, 요거 굉장히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던데, 이게 제이 콘텐츠리 키다리 스튜디오 요새 웹툰을 계속 이제 드라마로 제작하는 또 어떤 사례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지금 이거 8월 기사인데, W 스토리가 올해 하반기에 미스터 블루에서 4년 동안 연재된 웹툰, 이게 지금 약간 IP와 사업권이 W 스토리와 같이 좀 이게 엮여 있습니다. 이거 지금 원작 드라마 인기 좋은 거 이걸로 지금 바닐라 프로덕션과 공동 제작한다고 나오죠. 미스터 블루도 지금 드라마 제작이 4분기에 있죠. 근데 탐방 가보니까 이 돈은 안 된대요. 승리호 카카오도 그걸로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장은 여기에 대한 이제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는데 밸류를 줄 뿐이에요. 돈이 크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미스터 블루도 이게 돈은 안 되는데, 돈이 들어오는 큰 구조가 아니에요. 이미 펀딩이나 투자 쪽으로 다 되고, 하여튼 경험치가 쌓이는 쪽인데, 시장은 요새 이런 걸 굉장히 큰 호재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미스터 블루 하반기에 웹소설 업체 한 2군데 정도를 이제 인수하려고 지금 거의 인수를 하기는 할 것 같아요. 한 2군데를 물색하고 있는데, 한 3분기 안으로는, 9월 안으로는 좀 힘들고, 한 10월까지는 그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웹소설 회사를 인수하고, 그게 이제 괜찮은 것들을 웹툰화하고,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고, 웹툰 회사들 지금 다 굉장히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게, 웹 작가의 몸값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새로운 IP나 컨텐츠를 찾는데 굉장히 좀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미스터 블루 게임 쪽의 지금 막 오딘이랑 이런 MMORPG 쪽 게임의 신작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포션이 좀 빠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는 지금 3분기에도 좀 이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미스터 블루를 쳐보면 에오스레드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회사가 좀 집중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게임 쪽들이 약간은 좀 요새 막 중국의 게임 규제나 막 MMORPG 쪽 시장들은 막 너무 강한 게 나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줄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아마 웹툰 쪽으로 굉장히 좀 비즈니스의 역량들 좀 강화해서 웹툰과 관련된 소식들은 좀 계속 나올 거예요. 요 정도 얘기하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요거 한 가지 더 보실까요? 지금 이 대기업들이 저렇게 웹툰 시장에 진출을 해요. 근데 이제 미스터 블루가 제일 국내 최초의 웹툰 플랫폼이거든요. 제일 먼저 시작했다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카카오가 제일 처음에 미스터 블루에 찾아와서 투자 제안이 이제 있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스터 블루 회장님이 뭐 절대 뭐 좀 보수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웹툰 쪽 이런 쪽 회사들이 다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회장님의 말씀이 지나고 봐서 뭐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성장할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그 대원미디어의 학산문화사랑 서울문화사 이런 막 예전에 챔프 만들던 그런 이제 그 책방 법인들이 카카오의 그 지분을 그렇게 이제 합종연행 카카오와 그렇게 협력할지 몰랐대요. 굉장히 좀 같이 막 좀 다들 친한데 같이 이렇게 막 얘기할 때는 막 엄청 그런 쪽을 같이 경계하면서 막 소위 말해서 같이 이렇게 막 욕해 넣고 어느 순간 그렇게 이제 손을 잡는 거 보고 좀 놀랬는데 결국은 오늘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가 틱톡 이런 데 손을 잡듯이 대원 미디어도 향후에 네이버랑 카카오나 저런 또 외국계 국내 진출하려고 하는 IP 회사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페이지 쪽에 또 미스터 블루 자체 IP로 좀 웹툰들이 올라가고 돼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처음에 제안했을 때부터 지금 카카오 쪽이랑은 임원분들이랑 골프도 치고 굉장히 얼마 전에도 밥도 먹고 이렇게 좀 친하대요. 그러니까 친하기는 카카오가 더 친한데 성향은 네이버랑 더 잘 맞다 이런 정도더라고요. 추가적인 얘기는 또 나중에 이건 좀 약간 라이브에서 할 만한 지금 스토리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넘어가고 오늘 이제 이수학을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이수학을 갔다 왔는데 이수학은 하여튼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거 지금 이수학만 가지고도 한 30분 얘기할 것 같은데 몇 개만 말씀을 핵심적으로 드릴게요. 지금 이수학의 시가총액이 3,700억입니다. 근데 이수학이 지금 올해 1분기 작년에 이런 지금 이수 건설 때문에 이런 지금 리비아랑 이런데 채권이 이제 상각 처리되면서 이렇게 이제 일회성 적자를 겪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다 해소되고 있고 1분기, 2분기 지금 해서 이수학의 제품은 수출이 90%입니다. 그래서 환율 영향도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래서 3분기가 2분기보다도 더 좋아요, 실적이. 그래서 지금 2분기 상반기까지만 미스터 블루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360억 정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3,700억인데 상반기에 이미 멀티플 10을 했고 3분기 실적 더 좋고 근데 미스터 블루가 4분기가 매년 4분기가 작년에는 이거 건설 쪽이 하여튼 매년 4분기가 보름 이상 소위 시설에 대해서 유지 보수 작업을 4분기에 하면서 4분기 실적이 매년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3분기가 계절적으로 피크인데 올해 유지 보수 안 하고 넘어가요. 왜냐면 굳이 그렇게까지 유지 보수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수요가 많아가지고 올해는 유지 보수 없이 간대요. 그래서 원래 유지 보수를 매 4분기마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유지 보수에 대한 어떤 텀을 더 길게 가져가려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 새로운 정보예요. 그래서 화학 섹터 쪽으로 아까 커버하는 어떤 애널들이
이수학이 매년 하는 4분기 유지보수 안 한다. 이게 이수학의 올해 거의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약간 탑을 찍을 만한 약간의 일회성적인 요인이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앞으로 유지보수 기간들을 좀 텀을 늘려가겠다고 하면 굉장히 하여튼 좋습니다. 근데 이수학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애플카 오늘 뭐 분위기가 이어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요거 한번 기사 한번 읽어볼까요? 애플과 협력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게 오늘 뉴스인데, 작년만큼 그렇게 이제 소일고 다시 이제 막 작년에는 막 너무 사람들이 이게 흥분했다가 이제 그렇게 당하지는 않아요. 언론도 신중하고. 아무튼 애플카가 2024년에서 25년에 나온다라는 게 유력하대요. 그렇다면 이미 애플은 핵심 기술과 그 소프트웨어적인 애플의 그 모빌리티의 어떤 시스템적인 거는 거의 개발이 완료됐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동차의 껍데기를 만들 텐데, 분명한 거는 완성체 업체랑 제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LG 그룹이랑은 분명히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 무조건 협력한다고 봐요. 근데 그 협력의 교집합의 범위가 얼만큼이냐, 그러니까 배터리 쪽, 카메라 쪽, 뭐 여러 전장 쪽이 있겠죠. 협력은 무조건 저는 한다고 보고요. 근데 LG가 그렇다고 애플카를 완성차를 다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시간이 더 걸려요. 왜냐면 LG가 원래 자동차를 만들 밸류체인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 자동차를 위탁 껍데기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는 아마 정할 거예요. 지금 뭐 도요타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직 기아차에 대한 협력설도 완전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LG랑의 어떤 협력은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완성차 껍데기를 완전 만드는 업체 하나도 협력할 것 같은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뭐 아직 용각이 안 나오고, 뭐 도요타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고, 올 연말에 다시 애플카에 대한 애플이 발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지금 얘기들도 계속 들립니다. 애플카가 출시되는 거는 단순히 그 뭐 전기차 시장의 미래차 시장의 어떤 새로운 참여자 하나가 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트리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쪽의 패러다임의 변화. 애플이라는 기업이 뭔가를 할 때는 완전 시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뭐 테슬라냐 폭스바겐이냐 이 급과 또 애플의 어떤 영역은, 애플이 또 몰고 올 그 분위기는 모빌리티인데, 분명히 여기에는 구글카, 아마존카까지도 한번,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참여자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이제 소위 그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애플카, 구글카, 아마존카들이 기존의 그 소위 그 뭐 반도체처럼 파운드리 같은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과의 어떤 합종 연행,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한 세 가지 정도 초점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녹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까 메인에 대한 초기에 말씀드린 것도 한번 잘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너무 급하게 또 뭔가 조정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방향을 확실히 좀 잡고, 올해 하반기 남은 기간들을 확실한 원칙과 방향을 잡고 한번 좀 가져가 보자,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상 대주였습니다.